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특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8차례 만료가 연장되어 계속 시행 중입니다. 2019년 올해 다시 법 만료가 되는 제도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의 꽃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정확히 연말정산이 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죠. 1,000원, 2,000원까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면 꼭 현금 영수증 발급을 챙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은 반발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증세다,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다 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검토가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2012년에 20%였던 소득공제 비율을 15%로 낮췄으며 2013년엔 10%까지 축소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무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계속 낮추려고 하는 걸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초 시행한 1999년만 해도 사회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현금의 비중이 아주 컸던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 동네 구멍가게나 음식점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선 과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고 카드 사용 시 부가세를 추가로 받기도 했죠. 심지어 카드 수수료 3%를 얹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단 현금 비중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랬던 게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무이자 할부나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주면서 점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점차 사회적인 인식도 신용카드 사용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연말정산 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을 더 주면서 더욱더 현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누구나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길들인 거죠.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인한 탈세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니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축소 또는 폐지를 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현금보다 편하고 카드사에서 주는 각종 혜택에 삼성페이, LG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이 아주 편하기 때문이죠. 현금 매출 과세 누락과 관련해서 연말정산 중에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세액 공제가 그거죠. 부동산 시장에 월세 비율이 커지면서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도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게 바로 월세세액 공제죠. 처음엔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계좌입금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랬던 게 집주인 동의와 확정일자라는 조건이 없어졌으며 심지어 이제는 5년 경정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점점 월세세액 공제 받는 방법을 간소화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해주었습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말이죠. 신용카드 공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똑같이 공제율이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과세가 목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편의점 등은 이미 소액도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보단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떡볶이, 붕어빵 먹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던가요? 당연히 안 되죠. 현금이나 계좌입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을 짓기 싫은데도 자꾸 차기 대권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부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장 10년간 서울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결과물은 몇 개가 떠오르네요. 흉물로 전락한 휴즈트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이전 설계안, 지하철 무임승차, 청년수당 등 각종 실패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으로만 가득합니다. 게다가 실효성 없는 제로페이까지라니. 다음 대권을 위해서라도 뭔가 큰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신용카드 공제 폐지 카드가 제로페이 활성화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 성공이라는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이 부분은 제 뇌피셜이니 그냥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끝으로 연말정산을 담당해보면 미혼인 20대 후반, 30대 초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솔직히 신용카드 공제밖에 없습니다. 빡빡한 급여와 결혼준비로 인해 보험료,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이런 곳에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없어지면 20대 후반 30대 초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토해내는 것이란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현금 매출 탈세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했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수가 확보가 되었으며 세수가 확보되었으니 폐지하려는 겁니다. 또한 월세세액 공제도 그와 같은 의도가 있고 곧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